마음으로 정보를 오픈해드리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안성에서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이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은 땅값이 지금 그렇게 많이 비싸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 미개발 지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성 지역만큼 땅값이 또 오를 지역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성 지역이 왜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좀 논리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변 지역에서 사람 살 집을 자유롭게 짓게끔 하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변 지역에서 공장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할 지역은 어디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집은 공장을 쫓아내고 쫓겨난 그 공장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 이 세 가지 다 해당되는 곳이 안성입니다. 자, 이 안성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 가지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권역이냐면은 자연보전 권역, 그 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 그 다음에 성장관리 권역이 있잖아요. 근데 안성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은 현 수도권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도권으로 인구나 아니면 산업이 집중된 것을 분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도권 내부의 공간 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안성 같은 경우는 요 안성 요 지도인데요. 요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은 거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연 보전 권역으로 요렇게 금강면으로 해갖고요. 요렇게 일중면까지 다 요렇게 삼중면이 있는데 요 삼중면 일부까지 요렇게 해서 다 자연 보전 권역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네. 이 안성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성장관리 권역이 있고 수도권에 보면은 과밀 억제 권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수도권으로 한번 좀 땡겨서 보면은 이 수도권에는 서울을 비롯한 그 도시들이 있는데 뭐 고양시라든지 보면 인천이라든지 시흥, 수원, 의왕, 성남 이런 곳은 다 과밀 억제 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공장을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라서 공장을 한다면 허가도 잘 안 내주고요. 바깥으로 다 쫓아버립니다. 네, 좀 성장관리 권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산업활동을 해라. 수원 같은 경우도 허가를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뭐 임가공이라든지 조립한다든지 이런 건 되겠지만 꿀뚝산업 그 다음에 오폐수가 나오는 이런 공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성장관리 권역으로 바깥쪽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나 안산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뭐 군포나 이런 도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화성이나 평택이나 뭐 다른 지역 어디 그런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들이. 그런데 화성이나 평택이나 막 이런 천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기업들이 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그 도로 기반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집도 맘대로 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장도 맘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16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미 들어간 곳도 있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곳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 권역하고 자연보전 권역으로 두 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 라인에서는 자연보전 권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항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제한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 왼쪽 안성시 안성동인가요? 이 중심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는 다 개발 계획들을 잡을 수가 있는 곳이 이곳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성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장하는 축이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 안성의 축은 지금 기존에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가
평택과 안성에 걸쳐 이렇게 다리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성 IC가 안성 IC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 행정구역상 안성에 속해 있지 다 평택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곳에 보면 뭐 대규모 아파트들도 있고 평택시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평택대학교도 바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평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실은 이 안성 IC는 공도 사람들이 일부 사용을 하는 그런 IC입니다. 그래서 안성동에 이 중앙대학교를 거쳐서 이 안성동에서 이까지 또 가려면은 30분 가까이 또 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축이 바뀐다는 내용이 자 기존에 경부속도로가 있고 우측으로는 여기 이쪽으로 일쪽으로 빠지는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남한성 IC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을 정중앙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하나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게 안성이 사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 축 라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도시개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세히 좀 보면은, 안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또 이유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 예, 용인으로 들어오는 이 SK 하이닉스가 행정구역상은 사실은 용인인데, 사실은 용인 중심보다 안성에 더 가깝게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성에서 실제로 여기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하단에서부터 이까지 찍어볼까요? 네. 거리를 보면 직선 거리로 3.1k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성과 경계에 이제 위치한 곳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중앙대학교 쪽으로 빠지려고 사실은 이게 처음에 계획이 이쪽으로 생겼다가도 2차로 다시 중앙대학교 쪽으로 빠지는 걸로 캠퍼스 이쪽으로 빠지는 걸로 계획 잡았다가 안성에서 우리 안성을 골고루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동쪽으로 이전을 하자 해서 이쪽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동신초등학교 쪽으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IC가 도대체 어디 생길 거냐 안성에 한 개가 생길 거냐 두 개가 생길 거냐 이런 거 갖고서 굉장히 많이 다툼을 있었고 논란을 또 가지고 했던 그런 논란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안성시가 작정했나 봅니다. 무려 IC를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를 갖다가 이 안성에 불과 5km 6km 간격으로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가 무조건 그냥 이것을 뭐 IC나 우리는 유치하고 싶다 IC를 그냥 내야 되겠다 우겨가지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 IC를 낸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도로 설계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도로 설계상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쪽으로 뭐 서운면이나 금강이나 아니면 동안성이나 아니면 고3이나 여기 세웠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이 이곳에 생겨서 어떤 타당성이 있냐 수익성이 있나 여러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로를 세우는 것은 보통 보면 한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구상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생기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게 전국 도로망 계획 그리고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겠죠. 어디 뭐 생기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구상 단계에서 지나가면 계획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예비 타당성이 아니라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현황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노선하고 비교 노선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비 타당성과 타당성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이게 선정이 타당성 조사에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기본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는 뭐 설계 요소라든지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현황 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최적의 노선들을 이제 설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실행, 본 실행 단계가 있는데 도로를 정말 이제 실시 도로를
직접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세부 노선 설계를 실행을 합니다. 그런 모든 단계가 지금 안성시에서는 이 4개의 노선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나서 이미 확정적으로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 안성이 다른 용인도 2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성이 좁은 이 동네, 이 안성이 4개의 나들목이 선정됐다는 것은 안성시가 얼마만큼 많이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성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을 굉장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든지 상수도 그 어떤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려 국토의, 안성시 국토의 73% 이상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농업진흥구역들이 거의 해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에도 임업용 산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가 거의 대부분 다 임업용 산지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종합적인 계획, 2035년 종합적인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성시에서 가장 먼저 제일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규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있던 모든 부분들을 풀어놓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IC도 4개가 이렇게 생겼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놀라운 사실들을 제가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이 농업진흥구역 이게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이것은 나라에서 농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 정비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토지를 정비해 가지고서 어떤 바둑판처럼 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토지 정비를 한 땅을 뭘로 만들어 놨냐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쪽이 보면 전부 다 여기 사실은 그 하천을 따라서 보면 다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안성맞춤 아트홀도 생겼고, 심지어 안성 2동 동사무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그래서 여기를 실제적으로 다 그 경기 부동산 포탈 같은 걸로요, 실제 부동산 프로그램을 찍어보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흥구역이 도시지역으로 다 편입이 돼서 잡종지 아니면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다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바둑판 같은 이런 지역, 이걸 뭘로 누구든지 보면은 그냥 외형상으로 보면 다 여기는 절대농지입니다, 이쪽은 농림지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곳이 뭐냐면은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이쪽이 도시지역입니다. 이게 이 라인들이 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택을 보더라도 평택 개발되는 어느 지역도 이렇게 보면 농림지역, 농림지역이지 이게 도시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요, 그리고 농지법에 따라서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알려면 이 얘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이걸 좀 알아야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되는데, 이 용도지역을 자세히 보면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눕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도시지역에서는 뭐냐면 주상공록이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속합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렇게 보통 건폐율은 20%고요 뭐 용적률은 80%, 100%까지 가는데, 자, 아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은 보면 이 도시지역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내 쪽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녹지라든지 생산녹지나 보전녹지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농지를 살 때는 농취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차격 취득 증명원을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런데 주상공은 아예 그것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도시지역 내니까. 그런데 도시지역 내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은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바둑판과 같은 그런 데는 뭘로 나뉘냐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아까 바둑판 같은 그런 지역은요, 이 농림지역에 속한 겁니다. 도시지역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것이,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곳은 누가 보더라도 바둑판 같이 잘려있는 이곳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보면요, 뒤죽박죽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이곳에 잡종지도 있고요. 이곳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업보호구역 다 섞여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이미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에서는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내로 이런 것들이 다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평택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게 너무나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자, 평택에 보면 고덕신도시와 삼성이 있습니다. 이 삼성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삐뚤삐뚤한 농지들은요, 대부분 계획관리라든지 보전관리로 이루어졌는데, 삼성 바로 아래쪽은 다 계획관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잘려있는 이 농지는 뭘까요? 이렇게 신도시에 딱 붙어있는 이런 반듯반듯한 농지들은요, 찍어보면 이건 다 농림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 편입이 안 돼 있어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딱 돼 있거든요. 농지법입니다. 네, 국토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농지법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안성지역 같으면은 이게 농지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국토법에 의해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이 안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안성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점칠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요. 그러면 안성 분석하면서 어디가 유망할 거냐. 아까 그 얘기 하려다가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이쪽에. 자, 안성을 이제 어디가 그러면 성장할 거냐,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예상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안성시청 이미 쪽으로는 다 지금 보면 이쪽이 절대농지 같은 도시지역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업보호구역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양지구와 당황지구가 있는데, 이쪽은 이미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다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양지구가 사실은 이쪽까지 다 계획을 잡았던 곳입니다. 계획 잡으면서 이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요렇게 돼 있었죠. 요렇게까지. 그런데 이쪽까지도 도시지역이 된 거 보면 향후에 2035년에 안성시가 지금 현재 19만 명 정도 되는데 40만 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안성 인구의 2배가 늘어날 지역인데,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지역이 그렇게 안성 지역도 많지 않습니다. 왜? 자연환경 보전 권역으로, 이쪽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쓸 수 있는 게 요 정도 구역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쓸 수 있는 게 요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IC가 4개가 생긴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이 인접지역은 당연히 정말로 성장할 거고요.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도 이쪽에 와가지고서 SK하이닉스에 일단은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이까지 분명히 또 도로 계획이 잡힐 거고요. 현재는 이까지 잡혔습니다. 네. 고3 저수지 밑에 보면 57번 국도 타고 내려오면서 이게 325번 국도로 바뀌는데, 이쪽은 내년까지 완공을 4차선으로 합니다. 벌써 이게 아스콘까지 치고 4차선 도로를 거의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고3 저수지 따라서 이 삼성이 사놓은 이 땅, 이것도 무시하지 못하죠. 이쪽으로도 이 수변을 따라서 4차선이 다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되어 있는 이 수변을 따라서 중로 3류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삼성이 사놓은 35만 평 이 땅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냐면 SK에서 내려오는 이 구간, 직선도로로 내려와서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리고 내려오면서 동안성 IC, 여기입니다. 동안성 IC가 다른 말로 지금은 안성맞춤 IC라고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에 40층 주상복합으로 올라가고 있고, 안성시청과 정말 거리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직선 거리로 불과 3km 정도. 그러면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도로가 잘 되면 5분, 10분 안에, 5분이면 그냥 5분에서 10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가장 핵심적인 게 안성맞춤 IC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직 고3 저수지는 시골이고요. 이쪽도 시골입니다. 장중리 마둔 저수지 부분도 시골이고 이쪽은 남한성 IC 쪽엔 대부분 다 산업단지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는 보면 미양 일반 산업단지, 뭐 안성 제 일반 산업단지, 3 일반 산업단지, 1, 2 일반 산업단지 이쪽으로 산업단지들이 다 몰렸기 때문에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네, 입장 서운 입장 IC라고 이제 여기가 명칭이 정해져 이쪽으로 빠지면 이쪽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 땅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향후에 고속도로가 개통하고 난 2년이 지나면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걸로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동안성 IC가 왜 중점적이냐면 사실은 안성의 평택 부발선 철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성의 가장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철도인데 철도가 없는 건데 이 철도가 평택 부발선이 안성 시청 부근으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인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부발로 갈 계획이 있겠지만 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평택을 지나서 이천 부발로 이제는 철도가 일로 지나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대동맥인 38번 국도 이쪽이 평택 같은 경우는 너무 막히는 도로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면 되겠죠. 이 도로가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거쳐가면서 이 일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고속도로가 내려서 38국도를 다 이용하고 안성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다 이용한다는 것은 이쪽 주변이 어떤 물류의 중심이 되고 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안성이 이쪽에 보면 보게 물류 단지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원래는 30만 평 잡아놨다가요. 뭐 줄어가지고 지금은 한 15만 평 정도로 이제 잡아놨어 이쪽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는 절대농지라 소위 진흥구역이라 개발하기 어렵지만 이쪽으로는 보면은 다 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횡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IC가 건설이 되고 향후 5년 이상을 보면 이쪽은 거의 주거지역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여기 안성시 종합운동장 쪽으로 과연 어떻게 들어올 거냐, 뭐가 생길 거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보면요. 진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벌써 안성시에서는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요. 요 바로 아래 한 3분 거리인 금강저수지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쪽으로 거의 놀러도 많이 오고 경관이 너무 좋고 근데 이 금강저수지 개발 계획들을 보면 뭐 구름 출렁다리도 지금 계획해놨고요. 뭐 수상석희 뭐 이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벌써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차선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하면은 이쪽 부근은 분명히 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한번 좀 다음 시간에 오늘은 너무 지금 길어져 가지고 좀 이 선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조사를 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운동장은 보조구장 2개가 있고요. 야구장이 있고요.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 국제정구장이 있고요. 일반 체육관도 있고요.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떤 이쪽으로 전원주택이라든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더구나 이 안성맞춤 IC가 개통되는 2022년 2년 이후에를 보면은 이쪽은 굉장히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위로 가면은 그럼 요 사거리에서 위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쪽도 보면 벌써 전원주택들이 다 개발돼가 산으로 돼 있는데 이걸 다 깎아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안성맞춤 랜드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뜰 지역이 보면 안성에서는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이 축이
경부고속도로 축에서 이동됐다는 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되면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중간이 아닙니다. 나들목 중심에서는 정말로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나오는 중심의 도로 근처에서는 정말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제가 유심하게 또 공부를 해보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의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